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닮은 도형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닮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닮은 비가 무엇인지 했었어요. 자, 어떤 두 도형이 있는데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다른 도형과 완전히 합동, 포개어지면 그 두 도형은 닮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닮은 관계는 합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 닮은 비가 무엇인지. 자, 닮았을 때 대응되는 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대응되죠. 대응되는 변의 뭐의 길이의 비.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닮은 비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선 또는 직선, 곡선 이런 선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라고 우리는 측정을 할 수 있고 흔히들 많이 쓰는 우리가 문제집에서 많이 쓰는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였죠. 자, 길이의 비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였다. 오늘 하는 것은 두 도형이 닮은 관계에 있을 때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고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 넓이라는 개념은 이 길이와 길이의 두 차원이 더해져서 평면에서 논할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자, 축 두 개가 존재하는 이러한 평면에서 어떤 닫힌 구간의 이 면적이 바로 넓이죠. 넓이. 자, 그러면 이 넓이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로 뒀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됐나요? 제곱 센티미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부피라는 것은 평면에서 논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공간으로 왔었어요. 우리 공간은 몇 차원이죠? 3차원이죠. 자, 이렇게 축이 3개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예를 들면은 이러한 직육면체의 입체 도형에서 그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부피라는 개념이었고 길이를 cm라고 잡는다면 이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cm가 됐었죠. 자, 그러면 길이에서부터 넓이, 부피가 약간 확장되는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비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가 어떻게 될까? 자, 비라는 개념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젤리 2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선쌤이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젤리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수 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로 하면 200대 100인데 수학에서 비는 보통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약분하면 2대1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 비라는 것은 둘을 뭐한다? 비교하는 개념이다. 기준량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을 즉 그냥 비교하는 관계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라고 느끼면 돼요. 자, 앞에 있는 전자가 쌤에 대한 입장이었죠. 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의 몇 배다? 2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네 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비가 나타나 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해주는 거지 얘가 실제 값이 아니잖아요. 젤리를 2개 가지고 있다거나 젤리를 1개 가지고 있다는 실제 값은 아니에요. 그러면 비로부터 실제 값을 둘 때는 자, 실제 값은 200이고 100인데 이렇게 갈 때는 전항과 호항에 각각 100을 곱해줬다는 거죠. 즉 비에 대해서 각각의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실제 값을 만들어요. 그 수는 0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값을 모르는 상황에서 b를 통해서 표현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b만 제공된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b로 실제 값을 표현할 때는 각각의 앞 뒤에다가 0이 아닌 이러한 상수를 곱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2k와 여기에 k를 곱하면 k 이렇게. 자, 이렇게 문자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몇 배다? 2배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닮은 b를 통해서 넓이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있는 두 사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있습니다. 닮은 관계에 있는데 닮은 b는 어떻게 되냐면 m 대 n이래요. 자, m 대 n,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니까 이 변과 대응하는 변, 이 변, 이 둘의 b가 m 대 n이에요. 그러면 실제 값은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a를 곱해서 둘 수 있겠죠. ma 대 na라고 실제 길이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도 서로 대응되는 변, 이 녀석 선분 CD와 선분 GH가 서로 대응변인데 이 대응변 길이의 b도 바로 m 대 n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0이 아닌 상수 b를 곱해서 이 녀석은 mb, 이 녀석은 nb라고 실제 길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했을 때 mb 대 nb로 하면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누면 닮은 b, m 대 n이 나오겠죠. 자, 왜 이렇게 교과서에 문자를 두는지 이해가 조금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왼쪽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MA 곱하기 세로 MB가 되고 오른쪽 사각형의 넓이는 NA 곱하기 NB가 됩니다. 자, B로 나타내 보면 자, A와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서 양변을 A와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다?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 뭐가? 넓이의 B가 이렇게 되네요. 자, 즉 결론은 두 도형이 닮은 관계에 있는데 닮은 b가 m 대 n이면 이 녀석들의 넓이도 일정한 b를 유지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각각의 항을 제곱해서 m제곱 대 n제곱의 b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닮은 b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는 전부 일정하게 m 대 n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넓이만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면적은 전부 넓이의 b가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쪽 삼각형과 대응되는 삼각형이 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 삼각형이겠죠. 이 면적 대 이 면적도 몇 대 몇이다?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여기에 이러한 하트 모양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정한 K배 확대되어서 여기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면적 대 이 면적이 대응되는 면적이기만 한다면 전부 m제곱 대 n제곱의 b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넓이의 b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닮은 b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두 글자를 바로 잘 떠올려 줘야 돼요. 길이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다. 또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였어요. 그럴 때 m 대 n인데 길이의 단위를 cm라 했을 때 이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넓이의 단위가 제곱 cm가 되는데 각각의 항이 제곱이 되었어요. m제곱 대 n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살펴볼 부피의 b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부피는 세제곱 cm라는 단위니까
각각의 항을 세제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추측이 맞아요. 왜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가 이번에도 m 대 n으로 닮은 비를 유지를 한대요. 자, 닮은 비는 뭐다? 대응하는 변에 여기서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에 해당하죠. 자, 대응하는 모서리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 가로의 길이가 자, 여기 큰 입체 도형에서 여기 가로의 길이에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m 대 n이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길이에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a를 곱해서 ma, 여기는 na라고 둘 수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b가 0이 아니다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b를 곱해서 mb, nb. 그 다음에 높이도 c가 0이 아닌 이러한 상수를 가져와서 mc, nc라고 둘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해 봅시다. 왼쪽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오른쪽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비교해 볼게요. 자, A와 B와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A, B, C로 양변을 나눠주면 결국 남는 것은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남습니다. 즉 우리는 부피를 계산해서 B로 나타내 봤는데 부피의 B는 닮은 B의 각각의 항을 세제곱하면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전체 부피만 M세제곱 대 N세제곱인 것 아닙니다. 뭐다? 대응되는 공간이기만 한다면 즉 만약에 안쪽에 이러한 공간이 있었어요. 자, 이 공간과 대응되는 공간은 여기 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대응됐다면은 이 부피 대 이 부피의 비도 역시 m세제곱 대 n세제곱을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원 O의 둘레의 길이가 6파이,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 자, 여러분 둘레는 뭐다? 감싸고 있는 이 곡선 또는 직선, 이러한 선의 길이죠. 이것이 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자, 그 다음에 원 O와 원 O''의 닮은 비가 1대 1이에요. 닮은 비가. 자, 이때 원 O''의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는 여기 면적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인데 즉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여기 닮은 도형의 원주를 알고 있네요. 역시 이것은 뭐다? 길이에 대한 비죠. 그러면 이 원주와 대응되는 이 원주도 몇 대 몇이다? 1대 2를 유지하겠죠. 왜? 길이에 관해서 대응되기만 한다면 1대 2를 전부 일정하게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원의 원주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1대 2는 6파이 대 x다. 자, 그러면 12파이가 바로 x가 되죠. 오른쪽 원의 둘레의 길이가 12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반지름을 r이라고 둬볼게요. 우리 원주, 원의 둘레. 이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인데 그것이 12파이라는 소리니까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면은 r은 6이 되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원넓이는 얼마다? 36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자, 6파이를 이용해서 이 작은 원 O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둘레란다. 여기 반지름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 역시 오른쪽 원의 반지름에 대응되겠죠. 그렇게 해서 6을 구하고 원넓이를 구해도 됩니다. 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정사각형 ABCD와 이 BFG의 넓이의 B가 25대 9래요. 자, 넓이의 B가 25대 9면 닮은 B, 즉 길이에 대한 B는 이 각각이 제곱을 하기 전 상태 5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BF 길이가 6이래요. 이때 큰 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여기 6과 큰 정사각형의 한 변 역시 대응되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5대 3은 큰 사각형의 한 변을 x라 두면 x 대 얼마? 6이다. 이러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3x가 30이니까 x는 10이죠. 자, 정사각형이니까 정답은 10 곱하기 4를 해서 4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닮음에서는 구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풀이라도 논리에 맞게만 푼다면 좋은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뭐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 b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겠네요. 닮은 b가 1대2니까 넓이 b는 몇 대 몇? 각각을 제곱하면 1대 4가 되죠. 자, 그러면 1대 4기 때문에 왼쪽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오른쪽 넓이를 구해도 돼요. 풀이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겠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닮은 두 원뿔이 있다. 원뿔은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문제에서 닮았다고 했기 때문에 닮은 관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원뿔 A의 옆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일 때 원뿔 B의 옆넓이를 구하여라. 자, 닮은 관계에 있으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닮은 B다. 자, 그러면 원뿔의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이 높이는 바로 오른쪽 원뿔의 높이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닮은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닮은 B는 A를 먼저 적으면 6대 4, 간단하게 표현해서 3대 2가 닮은 B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왼쪽의 옆넓이를 이용해서 B의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 B를 찾아보면 각각의 항을 제곱해서 9대 4가 되죠. 자, 이제 비례식 세워볼게요. 9대 4라는 넓이 B는 뭐와 같아야 된다? 왼쪽의 원뿔의 옆넓이 72대 오른쪽 원뿔의 옆넓이를 x라고 둘게.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응되는 면적이면 이 넓이 b가 항상 유지가 되니까. 자,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9x는 4 곱하기 72입니다. 자, 양변을 9로 나누면은 x는 32가 되겠네요. 32제곱센티미터. 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높이의 4분의 3만큼 물을 채웠다. 그러니까 그릇 부분도 원뿔 모양이고 그 원뿔 안에 있는 물 부분도 원뿔 모양의 입체 도형이죠. 자, 이 그릇의 부피가 128ml일 때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릇 모양인 원뿔, 그릇 자체니까 좀 더 크겠고 여기에 채워진 물의 모양도 원뿔이죠. 그런데 원뿔은 항상 닮은 도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잘라도 단면 자체에서 만들어진 평면 도형도 서로 뭐가 된다? 닮은 도형이 되죠. 그래서 우린 직관적으로 이 두 입체 도형 자체가 닮은 도형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물 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하면 그릇 부분과 딱 합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가 그릇 부분, 물 부분인데 각각을
이제 닮은 B를 구해 봐야지 부피 B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닮은 B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니까 원뿔의 입장에서는 이 모선의 길이는 이 모선의 길이에 대응이 될 것이고, 자, 그릇 부분의 반지름의 길이는 물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응이 될 것이고, 또 그릇 부분에서 원뿔의 꼭지점에서 쭉 내린 높이도 물 부분에서 원뿔의 꼭지점에서 쭉 내린 높이의 길이에 대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이 높이에 관해서 주어져 있어요. 자, 원뿔 모양 그릇의 높이의 4분의 3만큼 원뿔 모양의 그릇을 A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자, A라는 길이라 한다면 이 A라는 길이의 몇 분의 몇? 4분의 3만큼. 따라서 이 부분은 4분의 3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높이의 길이의 B로서 닮은 B를 구해보면 A 길이 대 4분의 3A이기 때문에 양변의 A로 나누어서 1대 4분의 3이고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서 4대 3이라는 닮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 B는 4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그릇의 부피가 128ml라 했기 때문에 이 B를 유지하도록 비례식을 세워보면 64대 27은 그릇의 부피인 128대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채워진 물의 부피 X라고 둔다면 전항이 곱하기 2배가 되었으니까 X도 27에서 곱하기 1을 하면 정답은 54ml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닮은 B와 넓이의 B, 부피의 B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어요. 하나가 더 남았네요. 자, 이거 교과서에 의사소통에 나오는 문제인데 정사면체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다. 자, A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작은 아이스크림 6개가 들어있고 B에는 큰 크기의 아이스크림이 1개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A를 구매하는 가격과 B를 구매하는 가격은 같은 상황이에요. 자,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먹으려면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토의하는 문제였어요. 자, 왠지 개수가 여기에는 자, 작은 아이스크림이라 하지만은 그냥 길이는 반틈 차이 날 뿐이에요. 한 모서리가 정사면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정삼각형을 한 면으로 하고 네 정삼각형을 둘러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인데 여기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거야. 여기서는 10cm인 거야. 모서리의 길이는 2배만 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이것을 몇 개나 준다? 6개나 주는 상황이야. B는 딸랑 1개 주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지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까? 여러분 선택했나요? 자,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양이고 그러면 그 입체 도형의 부피와 관계가 되어 있죠. 자, 두 정사면체끼리는 당연히 닮은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부피 B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기 위해서 닮은 B 먼저 구해볼게요. 닮은 B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인데 자, 모두 다 여기 다 5cm이기 때문에 여기는 5cm와 그리고 오른쪽 B 상황에서는 10cm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B가 되고 간단하게 닮은 B는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스크림의 양을 따지기 위해서 부피 B를 구해보면은 몇 대 몇? 1의 세제곱인 1대 2의 세제곱인 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요 쪼매난 거가 몇 개 들어간다? 양이 8개가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와 같은 경우는 A의 부피 대 B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A 부피 대 B 부피를 비교해 보면 A는
1만큼 해당하는 걸 6개 주니까 곱하기 6을 해서 6대 B 부피는 그대로 8이 되겠죠. 한 개니까. 그러면 3대 4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B 부피가 승리, 더 많은 양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제 포장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를 포장하는 경우와 B를 포장하는 경우 포장지 면적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은 어느 쪽일까? 자, 이제 이 입체 도형을 감싸고 있는 뭐를 따져야 되죠? 겉넓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닮은 B에서부터 뭐다? 넓이 B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넓이 B는 1대 4가 됩니다. 즉, 자, 이거를 하나 포장하는 것과 이거 몇 개 포장하는 것이 같다? 4개 포장하는 것과 이 포장지에 쓰이는 포장지 면적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양은 더 적게 먹으면서 포장지는 이렇게 더 많이 쓰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닮은 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넓이 B랑 부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